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항상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막 제 할 말만 하고 예,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저의 좀 약간 무심한 예, 항상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좀 멋대가리가 없어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게 봐주시고, 예, 항상 따뜻하게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덕에 항상 무사함을 오늘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인사를 드리고, 예, 제가 오늘 정말 바빠갖고 숨도 못 쉬고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 먹고 물론 예약이 없었어 갖고 물론 수업이 이제 있긴 했었는데 그거 외에는 상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네일 아트를 새로 했습니다. 세 단장을 했습니다. 예,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예, 과한 것 같긴 한데 예, 그 기금인가요? 그거 제가 신청을 했는데 나왔더라고요.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써도 되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쾌하진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코로나가 준 작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동안 제가 조금 궁상 떨고 안 했거든요. 아마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손톱을 깎아서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끄트머리까지 갔던 거를 막 버티고 있다가 예,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게 지나갈 때까지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다 이제 이게 벗겨내고 당분간은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시간도 되고 재난기금도 들어왔길래 한번 그 소상공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희 옆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했죠. 그 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짜잔 제가 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이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게 앙금 그 쿠키예요. 예, 뭐라 했더라? 그 색소, 천연 색소랑 천연 재료로 이건 녹차고 이거는 비트 가루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 아까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예뻐서 예,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아까워서 막 진짜 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좀 감동받았어요. 제가 무슨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예쁜 뿌듯뿌듯 예쁜 날이었는데 자, 이 날을 기념하면서 또 다음을 볼게요. 컵파리에 오늘은 컵파리인데 노력의 중단 그리고 물과 이제 노력의 중단 그리고가 붙는 게 문제가 있어요. 미련이 있다라는 거죠. 노력의 중단인데 미련이 붙을 만큼 공을 들였다라는 거죠. 공과 정성을 들였다. 어찌 보면은 제가 이런 거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거요. 음식 같은 것도 정성스럽게 뭔가 이렇게 해서 선물하고 선사하고 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서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잘 되잖아요. 잘 되건 못 되건 막 정성들을 만들면요 주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해놓고서는 욕심이 나서 주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정성을 그렇게 해서 딱 줄 수 있는 마음이요. 저한테는 그 자기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딱 준다라는 게 이런 네. 여긴 노력의 중단이라고 했지만 잘 키워 보내는 새색시 이제 내 아들을 잘 키워서 시집 장가를 보내는 마음이 아닐까.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고 그럴까요? 제 아시는 분 어머니는 막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집 보내고
예, 장가 보내고, 예, 그게 좀, 그런 마음들, 예, 그럴 수밖에 없다거나 아쉽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컵 8의 요소 이제 키워드를 좀 볼게요. 물이 대표성이죠. 감정을 뜻하고요. 8이라는 숫자는 영속성을 대표해요. 그래서 계획을 포기하다, 중단하다, 실망하다, 겸손함, 환멸, 아쉽지만 땡땡. 그래서 무엇을 위해 포기하는가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가 되게 이렇게 좀 깊게 담겨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냥 8 안에 이게 아니라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꽃처럼 키우고 나무처럼 잘 다듬어서 정성스럽게 한 무엇을 보낸다, 포기한다, 그것을 이제 그런 마음, 예,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거를 보내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미련과 아쉬움이 남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할 텐데, 그게 이유를 알면은 알아서 힘들고 모르면 몰라서 답답하고, 그런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어떤 느낌이 있는 그것이 8번 카드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쇼젠 카드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어디 있죠? 9가 아닌데 8인데요. 그러네요. 내맡김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바다가 당신을 부를 때 그것을 신뢰하라. 그것 속으로 뛰어들고 그것 안으로 사라져라. 이 이슬처럼 모여져 있던 이 물방울이 하나의 존재에서 툭 떨어져서 큰 물과 하나가 되는 건데요. 내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나라는 자아와 에고를, 그게 똑같은 말이죠. 자신의 자아를 놓는다라는 거, 그거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혜로워서 놨다기보다는 이렇게 문제 아시죠? 꼭 쥐고 안 넣을 거야. 근데 어떻게든 펴갖고 이렇게 된 경우거든요. 그렇게 한번 팡 깨지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 점프 하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버티다. 그래서 저는 16번 탑이 조금 더 강해요. 붕괴돼서, 번개를 맞고 붕괴돼서 자아를 이제 깨졌죠. 그게 깨달음 각성이 되는 건데 너무 아프죠. 근데 이거라고 안 아프진 않아요. 내가 그걸 스스로 그것을 논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더 제가 볼 때는 숭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모르게 잘 키운 자식을 시집장가 보낸다라는 표현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믿음이나 신뢰의 정수는 내맡김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결코 내맡길 수 없다. 그는 항상 방어하고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그는 항상 싸우며 항상 적대적이다. 그의 기도나 명상조차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네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바람일 뿐이고, 하늘은 물론, 그리고 바람일 뿐인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결과는 이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노력의 과정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함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요, 그 전에 이걸 만들기 위한 연말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겪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게, 이걸 가질 수 있게요든 만들 수 있게요든 이라고 기도를 했을 때, 어쨌거나 이거를 만들고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라는 그 노력과 시도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그 또한 내가 원한 거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또 그것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겠죠. 예, 이걸 주기 위해서 시련을 줬는데 이 결과를 내게, 네가 이걸 원했잖아, 이거 만든다고 그랬잖아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길목을 알려줬는데 안 가면은 그건 실패인 거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는요,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에 기도를 했을 때 항상 기도 제목이 용기를 주세요였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기독교, 불교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는 믿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거를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기도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올려보세요. 예, 대신에 하늘은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요, 대가도 있습니다. 분명히 대가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좋고, 여기 이거를 봐야겠어요. 이것도 읽고 싶고, 이것도, 잠깐만요. 나를 진짜 믿는다는 것과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했으니까 여기 읽을게요. 사람에게는 시기적으로 돈이 고일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갈 때도 있어요. 사회생활 초반에는 돈이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에는 돈이 잠시 지갑을 스치고 가요. 전 언제나 그랬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사라지죠. 그러다가 5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돈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40대 중반쯤 한창 강의가 많을 때 주변에서 재테크를 권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얼굴을 내비치니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죠. 겨우 집을 장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에 투자할 만큼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당시 재테크란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재테크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리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들어오는 강의 열심히 하고 번 돈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돈이 저를 스치고 흘러가는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재테크였던 거예요. 공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 나오네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그때 저에게 가장 적절한 재테크 방법이었던 거예요. 은행에 가서 재무상담 받고 얼마의 돈을 굴리는 게 재테크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자산이 되도록 열심히 나를 재테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괜찮은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그때의 깨달음이 다양한 메시지로 변주되며 훌륭한 강의 소재가 되어주었답니다.
저는 많이 공감해요. 만약 그때 나 자신의 결혼과 육아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콘텐츠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간은 불러주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강의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 때도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저는 매일 공부하고 책을 사서 읽고 강의 콘텐츠를 고민했어요. 그때의 성실함이 작은 불행쯤은 묵묵히 견디며 강사로서의 신념과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답니다. 만약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직업으로 갈아탔다면 지금의 강사 김미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재테크를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가능한 재테크가 있어요. 바로 나의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라는 제 자산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투자하는 것,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예, 제 손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20대 때 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일 아트라든가 이런 거에는 뭐 외모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때는 네일 아트보다는 제 내면에 갖고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예,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내면을 좀 채우는 데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아는 것이라는 게 꼭 지식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평온했지만 너무 평온한데 너무 경험이 없었어요. 예,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그냥 새장 속에서 예쁘게만 키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험한 일이라든가 예, 어쨌거나 이제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달랐어요. 몸이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어갖고 항상 투잡을 했었어요. 네, 되게 유명한 괜찮은 회사, 건설회사 다니지만 유니폼 입고 인형처럼 앉아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도전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제 원칙은 무조건 2년 정도 내 몸에 어떤 경력이 쌓이는 것, 기여한 거면 내 몸에 쌓여야 된다라는 거는 철칙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정도는 버텼어요. 제일 짧게 버틴 게 8개월이었었는데 그게 공무원이었어요. 그건 때려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그것만 가장 짧게 하고 웬만해서는 뭐 그래도 제일 길게 한 건 4, 5년,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직업은 한 4, 5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불안해갖고 그때부터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예, 도전을 많이 했는데 그때 경험이,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 받았어요, 주변에서. 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희 꿈을 위해서 인정받는 거를 포기했어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기로 했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되게 막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컵을 되게 가지런히 쌓아놨잖아요. 예, 그래 놓고서도 뭔가 만족치 못한 얼굴로 제가 지금 뜻을 찾고 있어요. 여기 제 블로그에다가 오늘 올려놨는데 보니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쌓인 커피컵 8개는 피할 수 없는 감정적 숙취를 위한 까다로운 준비물을 상징합니다. 안타깝게도 깨진 정신을 젊어지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8번의 컵이 나타나면 많은 열정을 투자한 장기적인 관계를 극복하거나 실패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모닝콜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표현이 약간 어려워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남들 보기엔 좋지만 정작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예,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 때는 또 이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지 헛된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미련을 빨리 좀 정리를 하면 좀 더 즐겁게, 그럼 빨리 결정하고 또 다른 걸 빨리 해서 또 가치성을, 자기 원하는 가치성을 또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노력을 굳이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요, 이제 무관심이란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에너지, 열정, 정욕, 행동, 모험, 충동이란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자, 부정적으로는 가속, 흩어진 에너지, 지연, 좌절 이란 이제 그런 그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공을 들이고 하다 보면요, 그것이 중간에 아차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때 내가 그 공들이고 노력한 것들을 실망하기 싫어서라든가 직면하기 싫어서라든가 그거를 외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게 그러면 어차피 뭔가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아차 싶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난 잘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고, 저는 이 카드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를 그 포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음을 스스로한테 인정을 해주면 조금 더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안경이에요. 눈동자가 안 보여요. 그냥 피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피하고 있어요.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회사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눈을 동그랗게 보고 있는 사람과 그냥 안경 속에서 자기 눈동자를 보여주지 않고 이제 이 뚱뚱한 아저씨가 대면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겠죠? 왠지 막 뭔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참 그래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답답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팀펑크의 8번 카드예요. 여기에서도 이 복잡한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발병을 해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상당히 지치고 얼굴도 막 되게 많이 막 초췌해지고 막 뭐가 묻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완성을 공들여서 완성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들여서 완성한 것들을 공이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 이게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자기가 투자한 그거에 대한 애착이겠죠? 애착을 이제 버리고 이것들을 떠나보내야 된다거나, 이게 만약에 우주선이면 우주로 발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게 국가에서 한 거면 국가의 환수가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돈은 받겠지만, 내가 그 공들이고, 막 그 죽기살기로 되게 막 신경 써서 한 것들, 완성된 것이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또
자기 자신은 되게 좀 뭔가 허탈하기도 하겠죠. 그런 복잡한 표정을 그려준 것 같아요. 아,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힘드네요. 예, 예. 막 머릿속에서는 막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막 하려면 주책 없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저만의 연습이겠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저에게 가장 부족한 면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왜 색연필을 여기다가 꺼내놓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급했어요. 다른 때보다 너무 늦게 끝나고 조금 마음이 급해서 색연필을 꺼내놓지 않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저의 색연필 보이진 않겠지만 보여드렸었나? 자, 보실게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쓰려면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그때 뭐 그래서 있는 대로 써야죠. 저도 모르게 초록색을 먼저 이렇게 꺼냈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에 기껏 되게 잘 뭔가 쌓아놨어요. 잘 쌓아놨는데 그리고 평탄하잖아요. 여기는 평지잖아요. 보면 평지고 평지에 이렇게 컵을 이제 정성스럽게 이 쌓을 때 그 얼마나 참 하나하나 땀을 흘리면서 긴장을 하면서 쌓았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두고 떠나다니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애정관계에서 만약에 이 카드가 나와서 떠났다, 마음이 식었다는 아니에요. 예, 마음이 식은 건 아닌데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거나, 예, 일치되지 않는 것, 타협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예,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오류는 아닌데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시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컵이죠. 그리고 8이라는 숫자, 짝수와 홀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짝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 7에서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른다거나 고민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있잖아. 컵 8은 또 짝수잖아요. 또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된 문제점,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간 잠시 그 상황을 좀 떠나보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얘기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 남자는 난 지금 완전히 떠날 게 아니에요 라고 떠나지만, 남겨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그 상대를 믿지 못한다거나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날 떠났다라고 이제 실망을 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체념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체념을 하고 뭐 다음을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근데 커플이 나왔다, 그럼 헤어졌어요, 그러면요, 정리가 다 됐다라고 확실하게 볼 수는 없으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잡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제법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감해요, 사실은 근데 누군가,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요, 떨어져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좀 많이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 극복하고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만약 부부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나오면 저는 힘들어도 웬만하면 시간을 두고라도 버텨보세요라고 하겠지만, 연인 관계라면요, 굳이 그렇게까지, 왜냐면 뭔가 어떤 진짜로 맺어지고 약속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예를 들어 뭐 어차피 이제 시간이 흘러도 다른 더 괜찮은 이성이라든가 관계성이 되지 않아서 만나게 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보다는 이건 있어요. 기다리지는 말되 그 사람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한 게 무엇이었고 내가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깊숙이 성찰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래야지 그 사람이 떠났다가 오더라도 내가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면서 오매물만 기다리면요, 연락도 없고, 그럼 그 사람 되게 이기적으로 느껴지고요, 상처가 돼갖고 돌아왔을 때 결국엔 좋은 모습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는 끝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혹시 나는 당신이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라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여지 정도는 주라는 식으로 말씀은 드리는데, 여지라는 것은 그쵸, 그렇게 해서 난 널 기다릴 의사가 있어 라고. 근데 그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하여튼 정확한 의사는 조금 해주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갖다 돌아온다, 간혹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라고는 굳이 희망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났다가 설령 돌아온다 치더라도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야 될 설명이 좀 필요한 카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달은요, 내면의 갈등을 뜻해요. 보름달과 이렇게 초승달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가득 찼지만 또 새로운 것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라든가 이 사람의 미래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그때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해석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쨌거나 이 사람을 걱정하는 듯이 이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되게 좀 그런 좀 처량하고 애틋해 보이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컵이 이렇게 8개까지 쌓일 정도면 그 추억과 그 서로에 대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손님을 이제 맞이할 때도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그게 길이 험하고 무모한 걸 알면서도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되게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마음이 돼요. 왜냐면 그게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그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손님 오셨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하던 직장에서 약간 이제 트러블과 모함 같은 거, 얘가 좀 안 맞는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일이 어그러지는 거야. 묘하게
일이 어그러져 갖고 그 일이 좋고 그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고 계속 회사에서 잡기는 하는데 아무리 자신이 거기에서 회복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걸 직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회사의 일은 너무 잘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자신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아직까지는 이제 자신이 그걸 그만둔 게 맞는지 혹시나 부르면 다시 가도 될지 막 이런 고민이 아직은 가득가득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셔갖고 근데 이제 본인도 자꾸 흔들리는 거지. 본인도 자꾸 아닌 거 맞아 막 이러면서도요 자꾸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제대로 확인한다거나 이제 뭐 그러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오셨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원래 따님이 저 이제 여기 저희 사무실 오픈하고 나서부터 계속 단골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직장일로 맞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컵8처럼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셔서 걱정이 돼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엄마 내가 답답할 때 상담을 받는 분이신데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는 좀 가족 손님들이 많아요. 가족분들끼리 막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그분이 딱 요런 상황이었어요. 되게 정이 많으시고 의의감도 많으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정성 들여서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잘 못했다고 하는 거는 좀 오지랖이고요. 이제 좀 못 믿어온 거죠.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거기에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여러모로 복잡한 분이 오셨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한 분도 그랬네요. 그분도 되게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했었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쌓아놨던 공든탑을 두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 3년 전부터 사실 이동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서 이동이라든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은 거기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시는 상사라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크고 싶은 생각 없고 그분을 되게 보필해서 그냥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 되게 참 착한 욕심이죠. 착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조금 더 하더라도, 왜냐면 상사분이 그렇게 일을 잘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좀 이제 부서의 회사가 갑자기 커져서 부서의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조금 업무 스타일이 안 맞는다 그래야 되죠. 업무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직원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직원이 주도권을 좀 잡은 거예요. 성격이 되게 활달하고 뭔가 들어오자마자 약간 좀 공을 세웠다 그래야 되나? 예, 공을 세운 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부서 일은 아닌데 그 회사 공모전 뭐 이런 거에서 좀 성과를 내갖고 인정을 받으면서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일에 대한 어떤 성향, 주도권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서 상사도 약간 이제 거기에서 좀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업무 스타일이 약간 돌연변이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직장 내 왕따식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좀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융화를 할 수 없는 부서예요. 되게 특수한 부서, 특수 업무고 여지까지 해오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분이 그쪽 전문 부서로 이제 발령이 나신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관련 부서고 아예 전문 부서를 따로 이제 개설을 했는데 이제 스타트업 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발령이 나셔서 어찌 보면 더 잘 된 거, 사실은 잘 됐는데 그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것랑 비슷해요. 자기가 조금 인정을 덜 받고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상사 보필해서 이렇게 좀 서로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이제 되게 공을 많이 들인 걸 전 알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벌써 7년 정도, 한 7년 전, 6년, 7년 전부터, 벌써 7년이 됐네요. 7년 전부터 제게 이제 꾸준히 상담을 오셨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 다 알죠. 그분의 마음이랑 과정을 알죠. 처음에는 약간 섣부른 욕심이 있으셨어요. 섣부른 욕심이란 것이 좀 자신이 주도를 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약간 그런 거. 그 큰 욕심도 아니에요. 약간은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분을 그냥 서포트하는 마음으로 가라. 왜냐면 그 이상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그거를 소화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순식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사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부딪힘이 조금 생기고 자꾸 이제 삐그덕 하다가 결국에는 근데 이분은 원래 운의 흐름상 지금 거기 쪽 새로운 부서가 맞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제가 계속 그런 일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 그쪽을 준비하러 계속 그쪽을 할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그쪽 일이 하기 싫다고 이제 맨날 뻗팅기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기 싫다고 안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안은 하시라고 항상 준비하고 감안은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은 그럴수록 더 이제 조금 애착을 가지고 우기셨는데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예, 이제 가셨는데 훨씬 낫대요. 막상 가니까 구성원들하고도 뜻도 제법 잘 맞고 예,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자기는 이제 그 새로운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무섭고 두려워서 용기를 못 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서 갔어요. 밀려서 이제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 그분의 아까 계획을 포기하다가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포기한다라는 게 그분은 이 회사 그 부서에서 계속 지내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거의 제가 이렇게 하듯이 그분들 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결국에는 떠밀리듯이 약간은 그런 식으로 가셨는데 아직은 뭐 시작 초기라서 모르지만 일단 구성원들은 상당히 좋고 마음도 맞아서 가기를 잘했다고. 내가 확실하게 그 일이 일어나려니까 참 신기하게 그 전에 부서에서 그렇게 우호적이던 상사가 앞장서서 이 분을 괴롭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흐름에 시간이라든가 분위기라 그 시간에
맞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요,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예, 그거에 맡기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오늘 저희 손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컵8을 칠하다 보니까 그분의 최근 근황이 또 이거랑 되게 닮았네요. 왜냐면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그 7, 8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8번 7, 8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이미 이분은 그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였었거든요. 그거를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인연이 됐겠죠. 그거 알려주라고. 예. 근데 그렇게 거부를 하시더니 그렇게 거부를 하시더니 결국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도 손님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래된 손님들은 저한테는 정말 거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지요. 그들의 성장기를 저에게 나눠주셨으니까 제가 항상 상담소 안에서만 박혀서 고인물이 되는 거를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또 색다른 제가 그 회사에 다니진 않지만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그 다른 색다른 경험치를 얻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재밌어요, 상담이. 재밌고 보람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하루였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분들 많았네. 자기의 정든 터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떠나야 되는 그런 이슈를 가진 그런 것을 느끼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요만큼은 있지만 아니란 것을 알아서 그 착잡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싶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안을, 사실 위안이라기보다는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고, 이게 이제 달빛은 어둡잖아요. 여기 보면 어두운 밤길을 조금이나마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죠. 오늘은 제가 그 역할을 좀 한 것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모두들. 네, 잘 되실 거예요. 칼린이 맨날 잘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나요? 그거밖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훨씬 잘 맞아요. 잘 이루어져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고 그 보람이 있고요. 근데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 자신한테 감사하고, 그 낙이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건강해서 상담을 계속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에 제일 많이 노력을 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유튜브에서 전 유명해지는 건 싫고요. 죄송해요. 싫다기보다는요, 하여튼 부담스럽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오래 하고 발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도태되면은 그 제자리에 머물면 물이 썩듯이 도태되고 썩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발전을 해서 또 그 경험치를 나누면서 발전을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하면 훌륭하죠. 네, 좋습니다. 그냥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좀 덜 괴롭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제 스스로한테 그냥 보람이 있으니까 예, 그걸로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냐 해주시는 이죠. 저는 항상 저의 보잘것없는 밴드와 맨날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정성스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간 것 아닌가? 어머나. 어머나. 이제 그만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칠하다 주저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네요. 어쨌거나 자 여기까지는 좀 칠해야 되겠죠? 신발까지는. 보세요. 붉은색이에요. 아마도 미련보다 열정이 앞서는 거겠죠? 그렇기에 그 열정이 무엇을 향하는 거고 무엇을 위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함에도 할 수밖에 없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심정. 참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이 카드가 자주 나왔을 때가 있어. 자주라기보다는 나왔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제 타로를 잘 안 봐요. 저를 위한 타로를 잘 안 보는데 그 되게 중요할 때 한번 보거든요. 되게 중요해서 내가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몰라서 뭔가 실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왔겠죠.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었겠죠. 그랬을 때 그래서 더더욱 느낌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카드를 몇몇 카드가 있어요. 제가 딱 볼 때마다 그때 이 카드가 나왔었고 그때 내 마음이 그랬었지 막 이렇게 각인된 카드, 심볼론 카드 중에도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또 집시 카드라든가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카드 중에 몇 장이 있어요. 그게 다 인연법 같아요. 그럼 그 카드들은 저하고 인연법이 있겠죠.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색칠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걸 까먹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었네요. 자, 오늘 아이고야,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 이거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못하는 게 저의 좀 약간의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일은 손톱만큼 더 나아질 거예요. 내일 또 오세요. 자, 한 장 뽑아볼게요. 어머나, say thank you. 너무 좋아요. 저 이 카드 너무 좋아요. 이거 보는 순간 되게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왜냐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남편이 꽃을 들고 왔어요. 물론 꽃을 준 남편을 보고 남편한테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한 거 하겠지만요, 먼저 감사의 표시를 먼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먼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사랑스러움이 보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자신이 열심히 일할 동안에 집에서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보통 그렇잖아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논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서 고생하고 무료하게 혼자 있으면서 혼자서 내 보금자리를 가꾸고 지켜줬을 부인에게 say thank you 할 수 있는 멋진
남편. 전 로맨틱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멋지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제 카드 봤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환상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데 이건 환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조금씩만 마음을 다르게 쓰면 충분히 가능한 모습일 텐데, 예, 저는 이 모습을 전도하고 싶어요. 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플 상담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저는 항상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다른 이들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해요. 눈물 날라고 그래요. 당연한 건 없어요. 아주 작은 노력인데요. 아주 작은 노력인데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리고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도요 너무 가소평가한다거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그 사소한 것도 그냥 그 정도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그런 차가운 시절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구나라든가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물론 저도 멘탈이 조금 많이 이렇게 흔들려서 그게 무슨 소용이람? 이러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빠졌던 시간들도 물론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는 또 저희 손님들이 저를 노크하고 찾아주셔서 항상 꺼내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게는 매일매일 하는 저희 밴드에 매일매일 글을 올리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깨어남의 깨어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깨어있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작업? 거기에 추가가 됐네요. 유튜브랑 블로그랑요. 예. 잘한 것 같아요. 잘하진 못하지만 결정은 잘한 것 같아요. 예, 잘하지 못하는 거는 언젠간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3장, 그리고 내일을 위한 조언 1장을 뽑아볼게요. 나 어떻게 지냈니? 여러분도 각자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보면서 각자 뽑아보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뽑은 거 뜻을 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블로그 칼린 타로 연구소 블로그 가서 강의 신청이란 그쪽에 있어요. 강의 신청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 해놓고서는 자료만 쭉 올려놨어요. 거기 가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 하루하루에 쌓이는 것들이 그거는 아까 그 김미경 씨 책에서 읽은 것처럼 강사님 책에서 읽은 것처럼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1시간인데 저하고 함께 하는 거 1시간? 1시간 반? 이거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여러 개 필요 없고요. 하나만 뽑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건포. 오늘 제가 일진 카드에서는 오전 카드가 컵5가 나왔었어요. 이거 건포죠? 저 오전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예, 그런 게 뭐 때문에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안 거슬리는데 오늘은 거슬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뭔가 연락이 좀 잘 안 된다거나 뭔가 끊어진 느낌이라든가 그래서 왠지 나도 막 심술이 난다거나 날카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짜잔, 펜타클 나이트. 예, 성급하게 그것들을 표출하거나 단정 짓지 않고 조금 제 생활에 좀 충실하게 포커스를 다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나아가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죠. 또 그리고 그 마음을 먹자 열심히 일이 들어왔죠. 그리고 악마 데블 맞아요. 저의 오늘 능력도 많이 발휘를 했고 능력? 왜 상담 능력 많이 발휘했죠. 많이 썼죠. 그리고 또 유혹이잖아요. 그리고 꾸미는 걸 매력적으로 꾸미는 걸 뜻하기도 하잖아요. 좀 과하게 했습니다. 욕심. 데블은 욕심도 있잖아요. 좀 과하게 했지만 오늘은 좀 욕심 부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꿀꿀했거든요. 오전에. 네, 그래서 자, 내일을 위한 조언. 에이스 오브 원즈예요. 자, 오늘 이러한 어떤 여세를 몰아서 내일은 제발 진짜 지금 일을 내일 리포트 낼 일이 있어요. 네, 내일 과제 꼭 내야 돼요. 내일 마감이에요. 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 어제부터 계속 안 하고 오늘은 못 하고 내일은 꼭 해야 돼요. 다행히 아직 낮에 시간 있으니까 내일 꼭 할 거예요.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거 욱하는 것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레터로 나왔으니까 뭔가 약간 소식을 전달할 게 있다던가 뭐 계약서 쓴다거나 약간 그런 쪽 그리고 이제 뭐 작성한다거나 그냥 그걸로 볼게요. 급하게 급하네요. 웬만하면 내일까지는 해야겠어요. 내일도 금요일이니까 은행일도 내일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쵸? 예,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오늘 밤에 요거 먹고 잘 거예요. 좋은 꿈 꿀 것 같죠? 악마 같은 아름다운 솜씨로 빚어낸 카네이션을 만나게 냠냠 먹고 행복한 꿈 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 조금만 더 똑똑한 모습으로 올게요. 총명하고 명료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